안녕하세요. KNL 코리아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입니다. 옷은 그러게요. 똑같지만. 옷 잘 안 가르비시나 봐요. 네, 옷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의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자녀 두 분이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의사가 되거나 의대에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좋죠. 못 가요? 못 가요. 요새 의대를 대충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저랑 저희 남편도 항상 얘기하는데, 요즘 같았으면 당신이 나나 의대 못 갔다고. 못 가죠. 저도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그나마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그쵸? 갔으니 갔을 네. 수 있겠다 싶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의사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는 게 많지 않고 의사가 돼서 배우고 하는 일밖에 모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지한 건 맞아요. 모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어떤 전공이 했을 때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다양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의사가 되면 사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사실 의대를 나오면 당연히 의사를 하는 거고, 의사에서 기초의학을 하든 임상의학을 하든 교수가 되든 개원을 하든 그런 이제 의사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벤처들도 많고 바이오 길이 산업이 다양하니까. 다양해졌기 때문에 의대 자체를 그냥 단순히 학위 하나로 졸업장, 의과대학을 나온 졸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쵸. 갈 수만 있으면. 갈 수만 있어요. 갈 수만 있어요. 의대를 가려면 요즘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대치동에서 한 1, 2등 해야 되나? 1, 2등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 그쵸. 사실 저도 이제 큰애가 5학년이니까 이제 다들 선배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식들 의대를 보낸 집 애들을 보면 정말 동네에서 난다긴다 정말 똑똑하고 저 집 애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 하는 애들이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실제로 의대 후배들을 봐도 스펙들이 막 엄청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그냥 일반 공립여고에서도 의대를 그래도 지방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10명 안팎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전교 1등을 해도 못 가더라고요,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왜 이렇게 다들 의대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다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다른 게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걸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게 진짜로 먹고 살 일이 힘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이게 세상이 급변하고 하는데, 그래도 의대라도 나오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문직이라는 장점? 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어딘가 신문기사 이런 데서 봤는데, 이미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에 10위 안에 어쨌든 의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손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수술하는 의사를 제외하고서는 소아과 의사도 아마 조만간 없어질 직업. 왜 우리 있지 않을까? 정을 나누는데 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그쵸. 근데 그래도 이제 AI와 이런 게 어떻게 발달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하기에 저희 아이가 갈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의사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그냥 환자를 보는 처방전을 내고 이제 단순한 검사를 하는 이런 의사들은 없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의학, 그 다음에 의과학, 의공학 이런 것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맞아요.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과학 이런 거다 보니까 없어질 수 없는 학문이고, 확장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학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의대를 꿈꾸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언제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지만, 소아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워낙에 중학교 때까지 음악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렇게 예술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근데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제가 뭐 보는 뭐 음악가 이러면 뭐 장영주 막 이런 정말 세계 탑 클래스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또 음악이나 이런 쪽도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많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옛날에 클래식 음악 하면은 뭐 대학을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러기에는 너무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다가 저희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초등 고학년 때 작곡으로 바꿨는데 그 역시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중2 때쯤에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건축과를 가고 싶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다 고2 때 의대를 가는 뭐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담 막 해주고 막 치료해주고 이런 거에 이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뭐 꿈이 바뀌어서 막 나중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기도 했다가 아나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데? 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로 뭐 잘하셨을 것 그런 같은데. 것도 꿈꿨다가 만약에 내가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문과로 가겠다. 그래서 뭐 신방과 이런 걸 가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괜찮네. 그리고 사실 의대를 뭐 여차여차해서 고3 때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때도 사실 소아과 아니면 정신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수술하는 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수술하는 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수술하는 과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뭐 신경외과, 뭐 성형외과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의대 막상 들어가고 나면 또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별로 또 잘리는 과들이 있고, 현타가 오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거 이제 다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응급 있는 과들 되게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소아과는 그래도 애들이 되게 빨리 좋아지고 눈에 막 띄게 이제 좋아져서 애들은 나가고 크면서 좋아지는 게 또 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과를 하게 됐어요. 뭐 맞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산부인과 했었어요. 산부인과도 내가 살짝 관심은 있었어서 인턴을 내가 저는 3달 레슨트 동안. 했다니까요. 아 진짜? 모르셨죠? 그 산부인과 하다 소아과로 바꾼 거? 한 3달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 나와서 진짜? 네.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수학과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셨구나. 저희 지도 교수님이 산부인과 교수님이시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한 3달 하다가 저는 제가 저의 성향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았으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저는 응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는 정말 응급밖에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산과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문만 열리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벌렁벌렁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이렇게 뭐 잠 못 자고 이러는 건 어느 과나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산부인과 제가 언제였지? 한 5, 6월까지 하다가 도망 나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같은 병원에 소아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소아과랑 산부인과는 긴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받아줬다. 보통 이제 같은 병원 못 가고 딴 병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다시 소아과로 들어가서 무사히 이제 전문의로 그러셨구나. 네. 전 정말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잘할 줄 알았고 근데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과도 탐냈고 뭐 그러다가 아무튼 이제 소아과를 하게 됐는데 일하면서 사실 보람은 많이 느껴요. 지금도 그렇고 그쵸.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게 막 이렇게 100이라면 100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원가에 나와서 내가 배운 전공을 어느 정도 많은 포션을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쵸. 그리고 전공이 4년 해가지고 그걸로 이만큼 먹고 산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개원한 지가 9년, 10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크는 거를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같은 동네에 개원을 해서 동네 애들이 커가는 거를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 뿌듯한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의사들 파업 이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뭐 워낙에 민감한 주제들은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환자를 보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설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걸 느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진짜 그 AI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을 많은 부분 대체를 할 수 있겠고 사실 수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수술들은 진짜 요즘에도 이제 벌써 이미 로보트나 로봇 이런 게 수술을 많이 많이들 하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는 점점 뭔가 발전되긴 할 것 같고 그런 방면으로 보면 사실 의대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가 훨씬 더 확장성이 확장성이 있으니까 있어서 다양하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 그래서 이제는 대학원 자체를 음. 경영이나 뭐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 이제 뭐 의료 경영, 뭐 화학, 공학, 뭐 바이오, 산업, 벤처 이런 것들 무궁무진하게 할 수도 있을 의학을 것 같긴 해요. 전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의학은 어떻게 보면 순수과학보다는 좀 응용과학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분히 문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과이기는 해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의사 출신 유튜버 100만 유튜버 꿈꾸는 정말 유튜버. 아나운서도 하고 싶으셨는데 한번 이제 꿈을 실현을 해보시는 MC.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간다고 하면 뭐 말릴 생각은 없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갈 수만 있다면요.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실 요즘은 막 그런 예술, 예능 뭐 이런 쪽도 되게 많이 시켜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얘가 능력만 된다고 하면 사실 미술이나 뭐 음악 이런 쪽으로도 사실 시켜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타고난 게 있어야 타고난 돼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의 그냥 졸업장으로만 본다면 내가 전문 연주가가 될 게 아니라 뭐 다른 시장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적으로 간다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쵸. 갑자기 말이 좀 샜어. 말이 그쵸. 샜는데 뭐가 됐든 오늘은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왜 의대에 오게 됐고 의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뭐 의대에 대한 아니면 의사에 대한 장래가 좀 있는지 그냥 우리 얘기를 조금 풀어보고자 그쵸. 근데 사실 클립을 뭐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긴 안목을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연에 해서 넘어오는 것도 맞아요. 많고 사실 고3이 내가 앞으로 평생 할 거를 어떻게 정해? 모르죠. 모르죠. 지금 40대인 저도 모르겠는데 내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이제 뭐 저희 때는 제가 98학번인데 IMF 때였어가지고 순간 의대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전문직 뭔가 자격증이 있는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한 이제 열망이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또 한때 또 그게 굉장한 붐이었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때서부터 아마 의대가 굉장히 이제 좀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애는 의대 말고 서울대 공대 갔었어요. 그쵸. 물리학과 아니면 뭐 전기전자 제어학과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의대는 넘사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병원에 애들이 오면 저도 의사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애들은 뭐 이제 그래 훌륭하구나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진로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뭐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상담을 할 때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산부인과를 했다가 그냥 외과 의사 그때 우리 의사 드라마 되게 막 뭐 해바라기서부터 맞아, 뭐 되게 종합병원.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로망들을 안고 다들 의대에 들어오는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막상 겪어보고 하면은 나도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거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그때는 보는 되게 게 큰 결심하셨다. 딱 3개월 만에 접고서 나올 생각을 너무 했다는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나오면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지는 걸 그쵸. 아니까 그것도 쉽게 결정을 그 못해요. 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어. 주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자리를 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아이들의 성향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나는 뭐에 맞나 뭐 어떤 일에 맞나 이런 거를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이제 세계를 좀 찾아서 내가 뭘 했을 때 즐겁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했을 때 즐겁고 재밌고 꼭 잘하진 않더라도 잘하면 더 좋겠고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싶고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살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취미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클립을 찍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들 너무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오면서 지금 40대 초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하는 일에 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향은 어떤지 난 뭘 좋아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저희 딸이 가끔 엄마는 뭘 좋아해? 물어보면은 말이 이렇게 턱 막혀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애가 엄마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산 지가 거의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슬프다. 그쵸. 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슬프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과 당장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열심히 하다가 아마 우리 40대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 나이에는 뭘 취직을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오다가 40대 초중반에 아 과연 내가 이제 가는 이 길이 맞나? 나한테 맞나?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조금씩 하시지 않을까 맞아. 싶어요. 우리도 분명 꿈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많진 않았나?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꿈이 뭔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100만 유튜버의 꿈을 한번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MC가 되는 그날까지. 네. 오늘 구독자 6명인데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 나갈 때쯤이면 100명일 수도 있어요. 100명? 일단 이제 단체 문자로 한번 뿌려봐야죠. 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저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 어릴 때 봤어요. 꿈? 네. 의사는 어땠고, 우리가 어떻게 의사를 꿈꿨고, 뭐 이런 네. 것들. 또 다음에는 좀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